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예외로 만들어진 현황도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 의무의 판단 기준이 일선 지자체가 현행 건축법의 접도 의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80년 된 골목길 안에 주택이 5채가 있는데 2008년도 소송으로 그 5채의 대지가 분할되면서 5채가 공동으로 이용했던 골목길이 한 필지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5채 중에 한 채가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물의 대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부터 너비 6m에서 10m 너비로 골목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1940년에 사용 승인된 주택이, 이건 건축물대장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신축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진입로가 없으므로, 접도 의무가 부족하므로 건축이 안 되는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골목길이 사유이고 지목이 되기 때문이고, 골목길은 현재 통과도로 형태로서 그 길이가 35m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골목길이 새로 생기려면 너비가 6m 이상일 수도 있고, 막다른 도로이면 35m 이상은 6m 이상이어야 되고, 통과도로이면 4m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이 골목길은 80년 동안 사용했던 현황대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입구는 10m,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6m, 4m, 2m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끝부분에는 2, 3m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에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죠. 너비 기준에 안 맞다. 다음 두 번째는 이 길은 2008년 2회에 걸쳐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및 점유 취득 시효 재판을 받으면서 일반 공중후 통행로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채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라고. 그래서 일반 공중후 통행로라고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미 그 이용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제한된 공도이죠.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시에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너비 2m에서 10m의 골목길에 접해 있으므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그 대지를 말합니다. 파란색, 그러니까 109-7번지 대지를 말합니다. 대지는 6m에서 10m 골목길에 대문이 접해 있어요. 그러므로 너비 기준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유지를 그냥 건축허가를 해주기 불편하다면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지자체는 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 대지 앞에까지의 너비는 충분하지만 이 골목길은 한 필지인데 뒤로 가면 4m가 안 되는 2, 3m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골목에는 조례도로 지정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 전체를 조례도로로 지정은 할 수 있어도 허가 신청하는 대지 앞에까지는 조례도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지목이 되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없고, 신축 및 증개축에도 그 골목길 소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자는 골목길 소유자와 소유권 및 점유 취득 시효 소송을 한 판결문을 지자체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민원과 적극 행정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막무가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토부에 골목길 일부에 조례도로 지정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는데 국토부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면서 조례도로는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미루었고 사용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리 어려운 것인가요? 이런 수준의 답변을 얻고자 힘들게 국토부에 질문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현재 국토부의 건축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국토부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를 감싸려고 하는 것인지 지자체는 국토부로 국토부는 다시 지자체로 지자체가 유권 해석을 못하면 국토부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리는 찾아서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33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적분할과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답.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분할 및 지목 변경을 의무하고 있지 아니함. 그래서 골목길 일부에 조례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것이죠. 한 필지 전체만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 지정을 하더라도 지적 분할할 필요 없이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긴급 차량의 통행로만 있으면 굳이 분할하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런 현황 도로는 오히려 허가권자 및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건축법 도로도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8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해오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건축법 도로는 허가 또는 신고 때마다 지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2조에 그리 돼 있잖아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 도로라고 건축법 2조에 돼 있으니까 신고 때마다 건축 신고 때마다 지정되는 것이므로 내 대지 앞에까지만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 지정은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는 것이지만 조례도로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골목길 전체가 한 필지라 하더라도 그 골목길에 접한 대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 대지는 공로에서 즉 도시계획시설까지 대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까지 너비 및 구조 기준에만 맞으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그 지자체 조례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이지만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따라 2m, 3m, 6m가 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부터 대지 앞 대문까지 너비 6에서 10m 도로이므로 건축법에서 접도 의무를 요구하는 목적에 맞습니다.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라는 또 두 번째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즉 사용승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골목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락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 후 소송에서 법원은 그 골목길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용락이 필요 없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 2006년에 1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 및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가 일부씩 특정되어 매도된 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현황 도로가 아니라면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일반 공중의 통행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판결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은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일 뿐 점유 취득 시효는 주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만 보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 골목길은 1940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시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면 폭은 4m 미만은 넘는 부분은 건축법 도로라는 거죠. 조선 시가지 계획령과 제정건축법이 1976년 1월 31일까지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이미 건축법 도로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헌법 37조 2항에 보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제6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있지만 여기에는 접도 의무에 대한, 즉 도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80년 동안 건축물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거주해 왔는데 지금 노후화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데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의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본질적 제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골목길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219조 및 220조에 의한 주의통행권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의 판결문에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국토부가 다시 주의토지 통행권 등으로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 지자체 국토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소송을 해야 되는 국민은 시간과 비용을 엄청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지자체를 위해서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많은 주거지역에 있는 이런 현황 도로에 대한 유권 해석서를 만들어서 업무 지침 말합니다. 만들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